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종 사건이고요. 왜냐면 아직 그 이후에 흔적도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범인에 대한 부분도 아직 흔적이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꽃다운 19세였던 이다연 양은 2014년 바로 그날의 나이로 시간이 멈춘 상태로 아직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아닌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아직 남아있는 상태며, 그 이유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는 듯이 유력 용의자의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퍼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외부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장소라던가 시간적인 부분, 이런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좀 정정을 하면서 조금 더 사건의 내용에 가깝게,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그렇게 그날의 진실로 향해 가며 정말로 당시에 자살한 유력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과연 이 양을 어떻게 한 건지, 어디에 지금 이 양이 있는 건지 그 흔적까지 찾아보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시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거의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다른 부분보다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CCTV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낮 12시 5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에 살고 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이다연 양은 부모님에게 친구를 만나러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게 집을 당시 나설 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녀가 입었던 옷은 비교적 그렇게 무거운 짐이 없는 좀 가벼운 차림으로 상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스탕 같은 옷을 하나 입고 컨버스와 재질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갔던 거죠. 아마 캡처본으로 확인해 보시면 다시 이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이 모습도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낮에 집을 나갔던 고3 이다연 양은 그 날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저녁쯤에 집에서 전화를 했을 땐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배터리가 다 나갔나? 아니면 놀다가 못 봤나? 충전하는 게 다 꺼진지, 이런 생각으로 넘겼는데 새벽이 지나도 다음날 아침이 돼도 이 양은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날이었던 2014년 1월 30일 목요일 저녁 9시 20분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이 양의 생존 신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단순 가출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했던 경찰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해 위치 추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걸 겁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그 기기 가지고 위치 추적을 시도해봤던 거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분실 신고가 된 핸드폰이라고 뜨면서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를 쓸 수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더불어 29일 이후에 체크카드 그리고 어떠한 생존 신호도 이 양에게선 확인되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외부의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외부에 이 사진,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의 하나의 캡처본인데, 이걸 보고서 어떤 건물 같은, 상가 같은 다른 장소, 거기서 확인된 CCTV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면 고시원 이런 얘기도 할 건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CCTV다라고 외부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의 내용, 그리고 이 캡처본의 이 모습은 이다연 양이 집에서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내용을 위에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초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그 당일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위치 추적까지 요청하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 왜냐면 당시가 실종 신고가 밤 9시 20분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해서 일단 핸드폰 찾기 서비스로 위치를 먼저 확인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분실 신고가 되어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일단 이 부분도 이상하다는 걸 하나 체크를 한 겁니다. 이게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건지 혹은 사건 당일에 어떻게 신고가 된 건지 다 알아봐야 될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신고를 했다면 그걸 누가 했는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또한 생존 신호가 아예 없다는 점, 만약에 아이가 단순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소지하지 않고 나갔고 카드에 있는 금액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그것도 24시간인데 말이죠. 무언가 석연찮은 점들이 있는 의혹점들이 남았던 거죠. 어쨌든 단순 가출이어도 그리고 실종이어도 분명 확인해 봐야 될 문제는 CCTV로 동선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사라진 이다연 양의 그날의 행적, 바로 CCTV 동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양은 당시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경찰도 당시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이 양과 만나겠다고 얘기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은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만나기로 한 적은 없던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양은 어디로 가게 된 걸까요? CCTV 동선을 버스 그리고 택시, 학생이 탈 수 있는 동선이니 이거 위주로 찾기 시작했을 때 위치가 확인됩니다. 이 양의 집에서 나와 약 20분 정도 가게 되는 충북대학교 후문 부분에서 내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지금 그 화면을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CCTV 화면입니다.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다연 양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옷과 캔버스와 재질을 똑같이 입고 있는 상태로 걸어오고 있던 거였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내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걷는 모습을 살펴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손에는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는 모습, 즉 핸드폰도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충북대 후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술집과 원룸 그리고 고시텔이 좀 밀집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곳에 왜 왔을까요? 친구를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충북대 후문 쪽 술집과 원룸 고시텔이 있는 곳? 바로 당시에 부모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2013년에 4개월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그런 취업은 아니고 방학마다 하는 실습입니다. 이 문제로 집에서 너무 멀다라고 얘기하며 20분 거리에 있는 고시텔에서 당시에 살았었습니다. 보시면 2013년 8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을 살겠다. 밑에 이다연 양의 서명이 적혀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부모님 속에 머릿속에 스쳤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죠. 아, 여기 같다. 그쪽으로 가겠을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면 고시텔 방향 간 건데 거길 왜 갔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또한 당시 CCTV 영상을 봤을 때 이동 시간이 12시 20분경이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고 약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의 모습인 거죠. 이때 당시 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기록도 확인됩니다. 바로 카카오톡이었던 거죠. 대화를 주고받던 이 양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야기하며 방금 보셨던 그 거리를 걷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2시 20분부터 그 이후 12시 40분까지 지속적으로 답장을 하고 있다가 12시 40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카카오톡의 메시지에 1이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정해본데 그 전까진 핸드폰을 보면서 걸었던 이 양이
어느 순간 12시 40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실종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선도 나왔고 추정 시간 12시에서 12시 20분으로 좀 미뤄졌네요. 위치가 확인됐으니까 말이죠. 근데 좀 눈에 띄는 점을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고시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것도 한 달 전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월달, 1월 거의 말이니까 한 달 전에 살았던 그곳으로 갔다라는 점인 거죠. 두 번째, 그쪽과 관련된 인연?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갔나? 뭐 짐을 챙기러 갔나? 부모님께는 그냥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대충 얘기하고 나오는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무언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무언가 정리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있겠죠. 괜히 이동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친구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다급하거나 내가 지금 뭐 가는데 너 문제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던 거죠. 일상적인 편안한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언제 보자. 뭐 이런 얘기요. 즉 당시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가서 목적이 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는데 뭔가 협박을 당해서 가거나 다급하거나 아니면 위협성을 느끼고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일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던 거죠. 그리고 12시 40분 이후에 행적이 사라졌다는 점, 더불어 그 이후 CCTV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문제죠. 더 이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장소를 지나고 난 뒤 고시텔 방향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 거리를 지나 그냥 고시텔을 통과해 지나가게 되면 어디든 무조건 CCTV에 한 번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피하는 게 아닌 이상 말이죠. 진입을 할 땐 찍혔지만 나갈 땐 찍히지 않았다. 고시텔 안에 들어가서 찍혔다가 아니고요. 바깥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그 방향 쪽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동선까지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이제 얼추 조금씩 깊게 들어가는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고시텔입니다. 도대체 고시텔과 무슨 사이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당시 경찰은 고시텔 주인에게 CCTV 영상을 의뢰합니다. 당시 실제 고시원의 실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시 건물에 있었던 어디 CCTV에서도 이다연 양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있었던 카페를 지나오는 그쪽 고시텔과 딱 2분 거리의 모습인데 거기서만 마지막으로 확인이 됐지 위에 올라가는 CCTV는 없던 겁니다. 건물의 상가에 있는 CCTV, 그 내부에 있는 CCTV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죠. 그러면 방향 자체는 고시텔 방향으로 갔지만 이다연 양은 고시텔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죠. 그러면 분명 카페 앞을 지나 고시텔 앞쪽까지는 분명히 이동했을 텐데 그 다음 블럭에 있는 CCTV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 몇 미터 안 되는, 몇십 미터 안 되는 그 사이에서 증발을 해버린 거죠. 더불어 고시텔 주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양 안 하는데? 이 양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짐 다 빼고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주변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다현이가 살던 고시텔에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다현이한테 되게 자주 추근덕거리고 그 아저씨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다. 뭐 그 아저씨가 밤마다 와서 영화 다운받아준다 하면서 자꾸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현이가 산 고양이를 집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아저씨한테 맡겼다고도 들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자의 존재를 의심을 무조건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뭔가 원한이나 이상한 사이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체크를 해봤던 거죠. 근데 당시 해당 고시텔 주인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 남자가 한 씨라는 남자인데 고시텔에 있는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한 이게 어떻게 보면 2달 빼고 나머지가 겹쳤던 거죠. 근데 한 6개월 정도의 금액도 밀린 상태. 사정이 좀 딱해서 고시텔에서 그냥 일하게 대신 하면서 봐주고 있었어요. 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근데 이상한 건 다현이가 실종됐다고 얘기하는 1월 29일 다음 날 새벽입니다. 오전 5시 50분경 나가는 것까진 봤는데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 이 양은 고시텔 방향으로 있던 건 사실입니다. 올라가진 않았고 사라졌다는 것. 그럼 분명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그쪽 번화가 안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적습니다. 번화가거든요. 그리고 고시텔 방향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CCTV에 무조건 찍히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납치나 어떤 피해가 분명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만약 갑자기 사라졌다면 집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뭐 고시원이라든가 다른 원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라면 면식범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 들어간 게 아니면 이 장소에서 갑자기 증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차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를 타고 이동을 해야지만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럼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갑자기 증발해버린 이다현 양. 그 근처에 어떤 면식의 집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면식이겠죠. 비면식범의 차량을 탈 필요는 없으니까. 또 면식의 차량을 타고 사라지면 CCTV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 근처에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면식의 관계이며 차를 갖고 있는 그 남자는 혹시 누굴까요? 혹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만났다. 약속이 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죠. 이다현 양이 무언가 목적을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존재가 의심스럽죠. 40대 후반 바로 한 씨입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씨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씨 이야기를 하기 전 한 가지의 신호가 확인됩니다. 바로 핸드폰이 확인됩니다. 이 수사를 진행하며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정 및 발신에 대한 기록을 다 데이터를 통신사에서 받아왔는데 실종 당일에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1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1시 40분 전까지 친구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가 1시 40분 이후부터 카카오톡을 보지 않았고 20분 뒤에 핸드폰 전원이 꺼진 겁니다.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핸드폰이 발견이 됐는데 그 핸드폰이 발견된 건 택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것, 경찰분들이 궁금했던 건 언제부터 그 택시 안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죠? 핸드폰을 발견하고 실종 당시에 그 차량의 운행 기록표를 전부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됩니다. 당시 29일 고시텔 쪽에 있었던 이 양,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죠. 근데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곳은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즉, 정확한 건 다현 양의 핸드폰은 꺼지기 전에까지 택시 쪽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소름 돋는 점이 하나 있네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누군가가 갖고 거기에 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훔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거기서 발견했던 거죠. 당시 택시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손님이 여기 핸드폰 있는데요? 라고 줘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있다가 거기 다시방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우체국에 넣어놓은 거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왜 버렸을까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도 좀 상식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건데요. 좀 범죄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범인이라는 가정입니다. 범인이라는 가정에 이다현 양을 혹은 납치 혹은 감금을 했다는 가정입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왜 택시에다가 두고 내릴까요?
만약 정말 범인이 그런 걸 없애고 싶었다면 뭐 물에다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부셔버리거나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다녔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마치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갖고 있었다라는 느낌도 들 만큼 되게 이상한 거죠. 자,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또 이상한 점이 확인됩니다. 핸드폰의 통화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이 전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목록, 문자 전부 지워져 버린 거죠. 경찰 쪽에선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카카오톡이었습니다. 2014년이었고 말이죠. 복원이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누가 지웠을까요? 분명 그날도 계속 친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얘기하고 있던 다현 양입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자신의 핸드폰 내역을 전부 지웠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비밀번호까지 풀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었고 지문으로 풀렸습니다. 제3자가 풀었다면 비밀번호를 몰라도 만약에 뭐 협박을 하거나 다현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식이 없거나 감금이 돼 있거나 하게 되면 손가락만 대도 핸드폰은 풀릴 수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핸드폰을 풀어서 범인 혹은 범인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부분은 핸드폰을 다 지웠는데 왜 이게 택시 안에서 발견됐냐라는 문제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수사에 대한 혼선을 주기 위해 그런 건 아닌가? 수사 혼선을 줄 거면 택시 안에 둘 거라면 핸드폰을 켜놓은 채가 낫습니다. 그래야 계속 움직일 테니까. 핸드폰을 꺼놨습니다. 범인이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은 거다. 혹은 범인이 실수로 갖다 놓은 거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냐면 만약 이걸 실수로 거기에 갖다 놨다면 차라리 모든 내역을 지울 만큼 생각을 하고 있던 범인이었다면 그냥 태워버리고 없애는 게 더 편하죠. 이걸 그렇게 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대한 부분을 가능성을 열면 제3자가 죽게 됐고 예를 들면 핸드폰이 그냥 없어져 버린 아니면 어디선가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 그 핸드폰에 제3자가 죽고 그 핸드폰에 뭐 예를 들면 비밀번호 같은 걸 풀려고 시도하다가 초기화를 했다던가 혹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푼 데까지는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우는 부분까지 예를 들면 범인 자체가 다 삭제하고 난 다음 비밀번호를 자기의 편의상 풀어놨을 수 있는 문제죠. 자기가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 꺼지면 또 손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려놨고 그걸 누군가가 이동하다가 혹은 범인이 택시 안에 버려놨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당시 경찰분들도 의심하고 있던 건 제3자가 자기가 핸드폰을 쓰려고 지웠던 거 아닐까? 그게 예를 들면 택시기사님일 수도 있고 물론 그냥 추측입니다. 가능성만 열어놓고 말이죠. 수사의 혼선일 수도 있고 제3자에 의해서 증거가 훼손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제 주변에 대한 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핸드폰 위치가 확인되기 시작을 하면서 참 독특한 기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다현 양이 마지막 신호가 확인됐던 거죠. 핸드폰 전원이 1시쯤 꺼졌는데 그때가 언젠지 나온 겁니다. 거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로부터 6km가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금천광장입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왼쪽에 마지막으로 CCTV가 목격된 지점 그리고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조금 됩니다. 저 짧은 시간 사이에 다현 양이 갑자기 저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택시를 탔다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그쪽 안에서 고시텔 방향 쪽에서 택시를 타고 그리고 저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핸드폰을 끈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 거리 안에서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을 했고 그리고 저쪽 방향으로 이동한 뒤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며 핸드폰이 꺼졌다라고 보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핸드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현 양의 행적,
CCTV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진술들, 그리고 핸드폰의 이야기. 이제 저희는 목격과 관련된 이야기, 바로 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당시 관리인입니다. 나는 못 봤는데 한 씨가 이렇게 한 건 봤어요. 당일에 낮에 차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게 한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였습니다. 겹쳤습니다. 다현양이 실종되던 날 한 씨는 낮에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게 밤에 돌아오게 됩니다. 밤 10시 30분쯤 그 안에 있는 목격 진술이 확인되는데, 주변에 있던 같이 살고 있던 고시원의 사람들이 한 씨한테 가서 밥상을 좀 달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 한 씨가 그 대신 월세를 못 내는 대신 관리를 도맡아 해줬기 때문이었던 거죠. 당시 봤던 사람들은 한 씨가 PC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밤 12시, 약 새벽쯤이었죠. 한 번 더 차량을 끌고 고시텔을 빠져나간 뒤 12시 20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이제 고시텔을 아예 떠납니다. 자신의 방에 있던 모든 물건을 가지고 떠났던 거죠. 당시에 마지막에 떠날 때 우연히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옆방을 썼던 조 씨였는데 뭐야 어디가 이 시간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명절 세려고. 왜냐면 당시가 1월 말이었기 때문에 2월 명절 세러 가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연휴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확률상의 문제입니다.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분명 한 씨의 차와 나간 시간과 다현 양의 시간이 겹칩니다. 그렇게 둘이 겹치고 그리고 함께 이동한 기록이 나왔던 거고,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찾아봐야 됐던 문제였죠.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전화통화에 대한 부분은 없고 메신저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은 이미 지워져 버린 상태입니다. 한 씨를 찾아 한 씨의 핸드폰을 보지 않는 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확률은 가장 큽니다.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라면 한 씨의 차, 면식의 관계니까 말입니다. 그런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매치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씨를 찾아야 됩니다. 2014년 2월 13일 사건 발생 약 보름 정도가 지나 경찰은 이다현 양의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근데 그날 새벽 충주시 상당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쪽으로 전화 온 게 뭐였냐면 인천 남부경찰서다 라고 얘기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한 씨가 발견됐답니다. 근데 한 씨가 목을 맨 채 사망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공사장 현장에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갔고 나오는 흔적이 없다. 그 위에 따라 들어간 사람도 아무도 없다. 딱히 타살 혐의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자살로 판단합니다. 과연 그는 자살할 동기가 원래 있었을까요? 이다현 양과 상관없이 말이죠. 고시텔 사장의 이야기로 보면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난 상태. 그 방에서 뭐 하는지 가끔 보면 뭔가 자살 시도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우울증도 심하고 알코올 중독도 있었다.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이혼도 한 상태. 나이 40대 후반에 고시원에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걸 거의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신변 비관의 자살로서 봤던 겁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크게 분리하면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신변 비관으로 자살했다. 그게 아니면 거기에 이다현 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껴서 자살을 했다. 그게 아니라면 타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타살이라고 얘기할 땐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고시텔을 나올 때 짐꾸러미를 다 들고 나왔죠. 자기가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타살이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점은 분명 혼자 들어갔고, 그리고 타살을 당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건설사 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원한 관계가 따로 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따로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럼 자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살로 보기에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그냥 자살을 할 건데 자기가 있었던 고시텔,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뭐 어떻게 보자면 뭐 신세였죠. 하지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던 그 집. 근데 거기 있는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굳이 인천까지 이동을 한 뒤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라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 그냥 자살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 가까운 그쪽 청주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근처 산도 많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짐을 가져간 부분도 좀 이상한 겁니다. 물론 대부분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걸 정리를 하고 한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치고도 뭔가 좀 독특한 문제였던 거죠. 자, 일단 좀 의심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시의 시신을 조사했던 당시 경찰은 주변에 유서도 없었고 핸드폰만 하나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조회해봤더니 삭제한 기록은 없었고요. 기록만 나왔습니다. 한씨가 다현양에게 실종 당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온다더니 말을 말던지 기다리고 있잖아 라는 문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실종 다음 날 1월 30일 날 한씨가 다현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못 받았죠.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까.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정말 되게 이상한 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그 문자, 카카오톡은 다현양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둘은 주고받았던 겁니다. 부재중 전화는 왜 있었을까? 물론 추측은 이렇게도 합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와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우연적으로 맞아떨어진 거다 라는 이야기 두 가지가 돼버렸던 거죠. 수사가 약간 혼선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한씨다. 한씨가 그랬을 것이다 와 더불어 하나 더, 하나는 제3자다. 또 하나는 그냥 다현양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갑자기 이야기가 커진 거죠. 분명히 연출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핸드폰에 다현양 핸드폰을 지울 정도라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까지 함께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온다더니 왜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 자살할 사람. 자살할 사람의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럼 사실 신변 비관에서 오늘 자살해야겠다라고 해서 짐을 가져갔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럼 지금의 모습에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처음에 짐을 꾸렸을 때는 자살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살의 목적이 아닌 무언가 도주 혹은 이동에 대한 목적을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고 무언가 자신이 용의점이 드러나자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상황은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문자 메시지가 그게 다일까? 카카오톡은 문자 메시지만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능했습니다. 즉, 자기가 위에 보냈던 말 중에 몇 개를 지워버리면 시간적인 편차는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의심점도 있습니다. 만나자 온다더니 왜 안 와? 라고 얘기해놓고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 좀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다. 다음날 전화 한 통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다.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왜냐면 1월 30일부터 자살하기 전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전화를 그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기 좀 이상한 것. 시신 발견하기 전 바로 실종 날이었던 거죠. 1월 30일 한씨는 차를 끌고 인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차량을 판매합니다. 2시 30분경 차량을 판매하는데 차값이 55만 원이 나오고 범칙금 이런 걸 제외하고 34만 원을 받는데요. 자살할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34만 원을 되게 이상하게 받습니다. 34만 원을 입금하고 출금한 사람이 한씨인데 그 계좌가 다현양입니다. 즉 이다현 양의 계좌로 차량 판매 대금을 받고 거기 있는 돈을 뽑았습니다. 이다현 양의 계좌 통장을 갖고 있고 더불어 이다현 양의 카드까지 갖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이 혼란이 오는 이유가 진짜 한씨가 범인이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우연히 겹친 거 아닐까?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되게 둘이 용의점이 있는데? 분명히 다현양과 한씨는 무언가 관계가 이상한 이성적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상황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뺏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쓴 건지, 그게 아니면 한씨가 같이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 자기가 좀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너의 카드를 대신 좀 쓸게. 대신 월급 내가 월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둘 사이에 접점이 있었다는 거 하나. 더불어 와서 차량을 판매하고 그리고 차량 대금을 받았다는 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좀 이상한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요, 대금을 받은 거 가지고 2월 10일이었습니다. 자살하기 며칠 전 강원도 쪽에 간 게 확인이 됩니다. 그 강원도 쪽에 갔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게 하나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1월 29일 날은 한씨 아버지의 49제에도 갔다 왔습니다. 전부 그 위치를 하나씩 갔다 왔던 거죠. 그러면 분명 이동 동선도 다 확인이 다 끝났던 겁니다.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범인이 한씨라면 무언가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한씨가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성과 관련되어 있는 걸 시도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살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범인이 한씨라는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자, 근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놨습니다. 모습을 봤을 땐 다현양이 자체적인 잠적이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3자가 데려갔거나 납치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 분명히 한씨다. 자, 수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외부에 나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고시텔에 나오고 인천으로 갈 때 아마 여러분도 지금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생각을 디테일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시텔 나오고 인천으로 가는 도중 가스 충전소에서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가스가 모자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인천까지 가는데 가스가 너무 없어서 충전한 거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가스가 좀 있는 상황에서 가스를 더 넣은 걸로 확인됩니다. 자살할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불어 차를 판매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스 충전소의 CCTV 확인 결과 차량 내부에 조수석부터 뒷자리까지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였던 거죠. 그 이후 톨게이트 CCTV에도 전부 혼자로 확인됩니다. 또한 경찰은 그 차량을 이제 확보하고 차량 내부의 DNA, 지문 및 혈흔 검사까지 전부 다 해보지만 이다현 양의 어떠한 DNA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다현 양을 차에 태웠다면 만약 차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좀 만약에 생각하긴 싫지만 끔찍한 일,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흔적들이 남을 텐데 그런 어떠한 흔적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한씨는 범인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런데 또 한씨가 범인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여기 있는 다현 양이 고시텔로 안 들어갔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현 양은 고시텔에 들어갔어도 됩니다. 고시텔에 들어가면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CCTV 다 찍히는데? 그러면은 걸리지.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씨는 관계자였습니다. 즉, 그 고시원 안에서 체납이 있다 보니까 일을 대신하면서 월세 대신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관리입니다. 여기를 한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CCTV를 지울 수도 있었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CCTV를 중간에 지우면 티가 나지.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데 1월 29일만 딱 지워져, 그 시간만 지워져 있으면 의심 받지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안에 있는 CCTV는 동작 감시형 CCTV입니다. 즉 중간중간이 커팅이 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CCTV입니다. 평상시엔 꺼져 있습니다. 즉 시간이 붕붕붕 뜨는 거죠. 그러다 누가 나타나면 그때 녹화가 됐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 녹화가 꺼지고 저장되는 형식. 즉 중간중간에 무언가 비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CCTV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확인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의 또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다더니 뭐 온다는 연락도 없어 라고 했던 그 문자를 보낸 시각이 중요한데 12시 40분을 기점으로 다현양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낸 게 1시가 이 양에게 보낸 시각이 1월 29일 오후 3시였습니다. 다현양이 사라지고 나서 그 뒤에 보낸 어떻게 보면 문자 메시지거든요. 그 전에 보낸 게 아니라 그 이후였다는 겁니다. 마치 더 혐의점으로 봤을 땐 무언가 진짜 기다리는 사람 느낌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일 처리가 끝나고 보낸 느낌 같은 것도 난다는 거죠. 하나 더입니다. 소지품 중에 유일하게 사라진 게 있습니다. 인천에서 모든 걸 다 가져왔는데 딱 하나 사라졌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서 무슨 검색을 했고 뭘 했는지에 대한 로그값이 필요한데 컴퓨터만 사라졌고 그 컴퓨터는 아예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인천으로 올라와 그 핸드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컴퓨터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범인의 모습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얘기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선 정말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다. 어떻게 보면 한 씨는 우연성에 겹쳤고 당일날 본인의 신변을 어떻게 해서 정리하고 생을 마감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우연의 결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다, 진짜 한 씨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친다. 그리고 마지막 그냥 다현양이 자체적으로 잠적한 거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이날 다현양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말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안에 모든 기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누군가가 지웠을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현양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다현양은 집에 나갈 때 되게 가볍게 나갔어요. 뭘 가지고 오려고 뭘 들고 아니면 큰 가방을 메고 이러고 간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계속 문자 메시지를 했고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조금 중요한데 대상과 목적이에요. 대상을 친구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목적을 만나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일까가 중요해요. 이 두 말이 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그러니까 친구라는 표현이 거짓일지 만나러 간다는 게 거짓일지 아니면 다 거짓일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 사춘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한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 때 아니면 뭐 디테일하게 얘기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자세하게 얘기해봐야 말만 길어질 때 그냥 뭐 대충 얘기할 때 그냥 나가려고 할 때 목적 같은 거 내가 그냥 지금 당장 나갈 이유가 없고 너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친구 만나러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 있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부분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친구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면 만나러 가라는 목적에만 하나 집중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이동한 건 버스를 일단 타고 충북대 후문에 내린 뒤 자기가 원래 있던 고시텔 방향으로 걸어갔다라는 문제고요. 심리 상태를 봤을 땐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날 괴롭혀, 누가 나한테 짜증나게 얘기해, 야 짜증나, 나 지금 어디 가는데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일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가도 연락을 하고 가지 않아도
뭐 예를 들자면 어디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서 일을 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요일, 월, 수, 금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알바해. 이러면 연락 없이도 가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물론 그 루틴적인 게 되게 규칙적이어야 되는 사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시원에 사는 남자. 고시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시간에 늘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만나러 갔다가 그 뒤에 이제 모든 부분을 지웠다라는 부분, 물론 추측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다는 거고요. 심리 상태로 봤을 땐 전혀 두렵거나 뭔가 위협감을 느꼈다라는 게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때문에 분명히 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일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일단 다현양까지 심리 상태로 봤을 땐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한씨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한씨도 되게 이상해요. 한씨가 그동안 사업이 안 돼서 다현양을 일단 떼놓고 얘기를 했을 때 신변을 비관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다 정리해서 가지고 다 싣고 그 다음에 가서 차를 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약 보름 정도가 지나 자살. 유서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땐 되게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로 뭔가 주변 정리를 했다고 얘기하면 원래 결혼을 했었으니까 자신의 뭐 전 아내라든가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뭐 고마웠다, 미안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신변 정리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물건을 정리는 해놓고 근데 막상 뒤에 건 안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죠. 정말 심리 상태로 자살하려고 거기를 정리했을까? 자살로서 정리한 게 아니라면 도주로서 정리할 수도 있죠. 도망을 가기 위한 정리. 일이 터졌다, 정리해야겠다, 정리. 그리고 차를 빨리 팔자. 왜냐면 차를 처리를 시키면 차는 아시다시피 중고차에 넘어가면 처음엔 디테일링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 해놓고 나서 안에 증거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DNA가 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하나.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가정 하에 경찰분들도 당시에 행적의 위치 이동이 있죠. 모든 이동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봤는데 인천에 오자마자입니다. 인천에 오자마자 한씨는 차를 팔았고 그 이후부터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이 사건이 다현양에게 되게 비극적인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현양의 어떻게 보면 그 형태를 인천에 올라와서 어디다가 했다라고는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일이 잘못돼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유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로 이쪽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기 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29일에서 30일밖에 없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나갔다 왔을 때 처리까지 다 끝났어야지만 말이 되고 그래야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다 돼요. 이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한씨의 심리 상태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 신변비관에서 정리했다라는 사람의 느낌은 전혀 없고요. 나중에 신변비관하고 정리를 했던 건 내가 사람까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조여오기 시작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까지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다현양의 자체 잠적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현양이 가서 택시를 거기서 탔고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끄고 핸드폰을 두고 그리고 내려서 그렇게 잠적을 했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현재 성인이거든요. 근데 생존 신호가 아예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살지 않는 한 뭐 통장을 개설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뭐 명의로 어디 회원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신호가 아예 없는 상황까지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만약에 자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보면 가장 가능성이 큰 건 한씨, 그 다음이 제3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쩌면 자체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CCTV가 그게 가능하더라, 보낸 시간이 언제다더라 이런 내용이 좀 적으면 왠지 그 5대5 같아요. 제3자일 수도 있고 한씨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고
여러분도 이 얼굴 꼭 기억해 주시고 저도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실종이다 보니까 아직 뭐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진 여고생 사건이 터지면서 한번 수면 위에 올라왔었어요. 네,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범인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사건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로 흘러왔던 건데, 어찌되었든 네,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